근린 상가가 나왔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제가 답사다 할 때 이렇게 여기를 가는데 여기 상가가 망한 거야. 네, 망했어요. 다 계속 경매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 여기다가는 뭐를 줘야 되냐면 내가 굳이 안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살 때 목적만 분명하게 하면 될 거잖아요. 그죠? 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용산에 있는 물건이었는데 이렇게 생긴 애예요. 이렇게 생긴 애를 누가 낙찰을 받았어.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셨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낙찰을 받고 이렇게 공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영화동에 있는 주택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애.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애인데 14년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얘도 이렇게 지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단독주택 우리 경매해가지고 싸게 사서 그냥 헐고 지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건축비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건축 설계 비용하고 토목 설계도 비용이 들어가겠네 좀.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긴 애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사례는 엄청 많아요. 근데 내가 1층짜리를 사가지고 얘를 2층으로 올릴 건지 3층으로 올릴 건지 아니면 헐고 대지만 놓고 순수 땅으로만 팔 건지 이런 거는 내가 고민을 좀 해야겠죠. 제가 일사편리 들어가서 보면 뭐 소유권 이전된 거 다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긴 애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다. 그러면 토지용계획 확인원 보고 얘를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 점인지 판단하고 요 정도만 하고 진짜 토지를 낙찰받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짓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건축 설계나 이런 거는 좀 의뢰를 해보는 게 맞겠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냥 도로 배수로 있고 도로 배수로는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도로 배수로 있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보면서 아 여기 뭐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정도만 판단하면 돼. 그리고 내가 이제 입찰을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학원의 그 연회원 중에 그 건축 설계하시는 분 있거든요. 룰루님이라고. 그냥 그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만 보면 대충 지을 수 있다 없다 알려주거든요. 그러고 내가 입찰 받으면 돼. 임야거든요. 이렇게 생긴 애인데 얘도 이렇게 지은 거야. 이거 한번 볼게요. 얘가요 77평짜리거든요. 임야야 임야. 임야인데 4명이 들어와서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애고 이렇게 생겼어. 그냥 여기 펜스에 있는 이렇게 생긴 애였거든요. 얘가 낙찰가가 77평인데 5천이니까 약 한 56만 원인가에 산 거야 이거를 낙찰을. 얘 로드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은 거야 이렇게. 평당 60만 원 안 되게 사가지고 이거거든요 이거. 평당 50만 원 주고 사서. 그럼 이렇게 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 당시에는 금액도 쌌을 건데 50만 원짜리 땅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괜찮죠. 저수지 하나 있고 이런 데인데. 원래 여기를 제가 입찰을 들어가려고 그랬었어요. 저희 열고님이 부동산 사무실 하니까 요거 해서 내가 부동산 줬다 차려주겠다고 그랬었죠. 근데 싫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차 많이 다녀요. 요렇게 지었다. 건물이 있으면 아까 토지는 토지대장 본다고 그랬죠. 이거는 건축물 대장을 보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은 요게 세움터라는 데거든요. 세움터. 세움터에 들어가서 주소 치면 건축물 대장 볼 수가 있고 정부 24 들어가서도 볼 수가 있어요. 토지는 토지대장, 건물은 건축물 대장. 근데 경매로 사면 경매는 그 건축물 대장 보기 있잖아요. 그거 눌러서 좀 보시면 되고. 근데 일반 땅들 이렇게 볼 때는 어쨌든 찾아서 이렇게 좀 보는 연습들은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건축물 대장 뭐 발급받을 수가 있다. 요 정도. 자, 이제부터는 개발 건데 요 정도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옹벽 흙을 메우는 데는 평당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토목공사는 한 20만 원, 30만 원 들어간다. 완만하다 싶으면 25만 원. 좀 경사가 좀 있다 그러면 한 35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 상가는 한 300만 원 들어가고 주택은 한 600만 원 들어가는구나. 근데 이게 다 고무줄이다. 이런 거고요. 이거 한번 볼게요. 13억짜리인데요. 근린 시설이야. 토지가 200평이네요. 그죠? 건물이 150평인데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얘가 14억짜리가 지금 9억 5천 정도에 나온 거네요. 이렇게 생긴 애예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긴 애야. 어때 보여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옆에 있는 애들 보면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애잖아요. 그죠? 평당 계산 대충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지어 보는 거죠. 이렇게. 전 괜찮다고 봐요. 얘를 전자지도로 한번 볼까요? 여기가 중앙대학교 다빈치 캠퍼스라네.
그러면 여기에 뭐 원룸 같은 거 하면 애들 상대로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얘를 지적 편집도로 한번 눌러볼게요. 이런 상업지역이네. 그죠? 상업지역이고 로드뷰 한번 볼까요? 지금 요 노란 거는 이종 일반이나 되겠죠. 그러니까 이종 일반은 요런 걸 지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상업지야. 이런 거를 지을 수 있는 애네. 그죠? 요게 경우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지을 수 있는 애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땅을 경매로 받았으면 오피스텔 이런 거 짓는 사람한테 팔아도 되겠죠. 난 돈이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 이 정도 건물 못 짓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싸게만 사면 돈 있는 놈한테 팔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물건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경매 물건 어떤 거 낙찰돼서 다 집 짓고 뭐 짓고 다 간단하게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류의 물건이 되게 많다고요. 내가 굳이 안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살 때 목적만 분명하게 하면 될 거잖아요. 그죠? 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상업지역에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이니까. 야, 164만 원이거든요. 164만 원이 곱하기 3.3 하면 얼마야? 한 200만 원, 한 600만 원 하네. 600만 원인데 지금 거의 한 400만 원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400만 원이 괜찮죠. 오피스텔 이런 걸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우리 나중에 여기 한번 가볼까요? 어차피 우리 답사 남았는데. 괜찮습니다, 이거. 이런 거는 어때요? 만약에 지을 수만 있다면, 그죠? 이런 거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재개발 구역 물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이니까 짓지는 못하겠죠. 정비 구역에는 신축은 안 되니까. 근데 이런 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만약에 재개발 구역이 아니면 이런 건물 지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괜찮죠. 이런 거 많아요. 이건 어때요? 매교동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생긴 애거든요. 이렇게 생긴 애야. 그냥 도로 있잖아요. 그죠? 이게 8구역인 것 같아요. 그죠? 전자지도 한번 볼게요. 그죠? 8구역. 여기가 6구역이고 매교역이거든요. 이게. 매교역에서 6번 출구에서 직선거리로 100m가 안 돼. 100m 안 되고 로드뷰로 보면 이게 1000이잖아요. 1000. 그죠? 요 위에 있는 땅 같은데 얘거든요. 얘. 이게 지금 수원천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최원철 상가 교수님 요쪽에 평당 3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도로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다 뭐 하고 싶으세요? 커피숍 같은 거 하면 어때요? 괜찮겠죠? 매교역에서 100m야. 매교역에서 100m. 천이 있고 그럼 1층은 상가 짓고 상가에서 커피숍 하고 2, 3층은 단독주택 같은 거 이렇게 좀 넣어서 그게 괜찮겠죠. 400만 원인데 한 1300 정도인데 70%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나온 거거든요. 문제가 없다면 55평이니까 2종 일반 주거네요. 건폐율 70% 80% 나오겠죠. 60% 70%. 그러면 55평이니까 바닥 면적 한 40평은 지을 수 있겠는데요. 바닥 면적 40평. 문제 없는 거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해도 돼요. 2종 일반 주거니까. 지금 이게 화성 공장을 제가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이런 데는 공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용도 지역에 안 맞는 애들이 있어.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건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년도에 낙찰이 됐네요. 50%의 낙찰이 됐네요. 8탄면 매곡리에 있는 건데 근린 상가가 나왔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제가 답사다 할 때 이렇게 여기를 가요. 가는데 상가가 망한 거야. 네, 망했어요. 다 계속 경매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 여기다가는 뭐를 줘야 되냐면 공장을 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해놓고 그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사람들이 안 와. 여기 다 공장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거 다 공장인데 공장으로 됐으면 금세 임대 나갔을 거야. 왜냐하면 요게 바란이 터치거든요. 그러면 위치는 되게 좋은데 요새 그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이런 데는 가도 이런 데는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망한 거야. 근데 여기가 경매가 계속 나와요. 임금 반경 진행 물건. 이건 공장이고 여기도 상가가 또 나왔네. 70%. 그게 다 같은 상가거든요. 이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진짜 분위기에 맞는 건물을 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매교역 그쪽에는 그냥 1층은 커피숍하고 2, 3층 뭐 짓고 이런 데는 공장을 짓는 게 맞다. 그래서 분위기에 맞는 건물을 땅을 볼 때는 그 분위기에 맞는 거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소매점이라고 져놓은 거야. 옷가게 같은 거 한다고. 공실이에요, 공실. 아직도 공실.
이게 그 열고님 사무실 있는데 근처거든요. 이거 이렇게 져놓고 나서 전 땅이 너무 아깝더라고. 임대가 안 나가요, 이런 게. 이제 개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타경 4521. 얘는 체육용지로 돼 있네요. 아까 제가 전닭과수원하고 임야 아닌 다음에는 이건 다 개발된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대지로 생각하시면 돼, 그냥. 자, 이렇게 생긴 애고, 필지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요 도로가 있어요. 그죠? 도로가 이렇게 있고, 필지가 나온 게 새 필지네요. 새 필지. 새 필지인데 보니까 얘가 도로야. 얘가 도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얘를 한번 볼게요. 제가 주소를 복사를 했습니다. 이제. 주소를 복사를 했어. 디스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디스코 들어가서 쳤어요. 이렇게. 이렇게 봤더니, 아까 보니까 이 땅하고 요 땅이 경매에 나온 거야. 그죠? 땅하고 요 필지, 새 필지가 경매에 나온 거야. 도로가 경매에 안 나왔어요. 그죠? 도로가 안 나왔어요. 그럼 이 도로를 여기 클릭을 한번 해봐. 이거는 보전관리지역의 개인이네. 그죠? 요 밑에 거는 누구 걸까? 이것도 보전관리의 도로인데 개인이야. 근데 문제는 이 필지에 도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건물을 지으면 이건 법인이네. 도로가. 내 땅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여기에 배수로 넣어야 되죠. 그죠? 배수로가 뚫려야 되잖아. 도로가 내 게 아니야. 그럼 이거 맹진 거예요. 도로처럼 보이지만 소유권이 내 게 아니잖아.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인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도로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가져오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가 체육용지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는 도로가 안 나온 거야. 요 필지만 이렇게 새 필지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사는 순간 이 사람 동의서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근데 동의서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얘네가 지금 대지잖아요. 그죠? 이 대지라는 얘기는 건물이 준공이 났다는 얘기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건물이 준공이 났을 수가 있어. 근데 요 대지가 됐을 때 요 도로가 사용승낙서가 들어가 있다면 또 얘기가 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개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일단은 맹지다. 자, 이거 토지의 가장 기본이에요. 늘 얘기하는 거예요. 3m, 2m 너무 고민하지 말자. 근데 3m는 돼야 집 지을 수 있고 2m면 건축선 후퇴가 된다. 배수로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은 보고 모르면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요 기본 도로에 정의해서 건축법 2조 3m 이상, 2m 이상 뭐 이게 있어요. 도로, 법,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게 있는 거야. 근데 굳이 이런 거 뭐 너무 법 얘기하지 말고 3m, 2m 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소유권도 이렇게 봤더니 다 남의 땅인 거야. 이거 동의서 받아오라고 할 거거든요, 아마. 자, 요렇게 나온 거야. 여기 딱 보시면. 요렇게 토지가 있는데 도로가 있네요. 그죠? 도로가 있는데 얘 보니까 요것만 나온 거야. 뭐 건물도 하나 있고 요렇게 나왔고 여기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똑같아. 얘도 지금 아까 보니까 여기까지는 나왔는데 요 밑이 안 나온 거야. 그죠? 요 밑이 안 나온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눌러보는 거죠. 아까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경매. 여기까지는 나왔어. 근데 요건 남의 땅이거든요. 이것도 도로 개인이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여기까지는 해놓고 일부러 요까지만 날리는 거야. 이래놓고 만약에 집을 지을 것 같으면 얘가 일반적으로 팔 때는 요 도로에 지분도 팔겠죠.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요 건물이 있다 그러면 얘를 팔 때는 대지 얼마, 도로 지분 얼마에서 팔고 분양을 했을 거야. 근데 지금 여기만 나왔다는 얘기는 큰 도로를 지금 안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용승낙서가 필요한 거예요. 싸게 사도 또 이 사람한테 끌려다녀야 되는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요런 경우는 그 공무원한테 물어봐야 돼. 지금 요 앞에 땅까지는 내게 소유가 있는데 요 뒤에 거를 도로가 없다. 이런 경우에 동의서를 받아야 되겠냐 안 받아야 되겠냐 물어보면 공무원들이 알려줘. 제가 실전반에서는 요 도로만 갖고 거의 한 2시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로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서 개발 진행 중에 나온 토지가 나오면 이렇게 도로가 중간에 끊기면 주의를 한번 하자. 그리고 도로처럼 보이지만 도로가 아니고 지목이 임야나 농지가 있어. 이건 도로가 아닌 거야. 포장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배수로 연결이 안 돼 있는 경우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요 정도. 이제 개발 행위를 할 건데 조금 쉬었다가 10분까지 쉬시고요.